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게 참 기발한 상상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인류 문명이 완전히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네. 근데 그때 딱 세 개의 언어랑 문자만 고를 수 있다면 뭘 골라야 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료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순위 매기기 이런 건 아니고요.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이 탑3를 뽑았는지, 네네. 그리고 왜 이 언어랑 문자가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봤는지 그 근거를 좀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요? 네. 첫째가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나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가. 효율성, 중요하죠. 두 번째는 표현력. 뭐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네. 세 번째는 문화적 실용적 가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쓰이는지,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고요. 문화랑 실용성.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미래 적응성. 디지털 세상이나 미래 기술이랑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냐 이거죠. 효율성, 표현력, 가치, 그리고 미래 적응성. 이 네 가지군요. 이 기준들이 왜 중요할까요? 뭐 단순히 언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네네. 사회를 그야말로 제로로 다시 세울 때 이 언어라는 도구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도구로서의 성능이군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야 뭐 지식 전파도 빠르고 사회 재건 속도도 붙을 테고요. 표현력이 좋아야 복잡한 사회 규범이나 과학기술 논의도 가능하겠죠. 그렇겠네요. 문화적 가치는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고 미래 적응성은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담보하는 거고요. 자료는 딱 이 네 가지 잣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명확하네요. 그래서 자료가 꼽은 첫 번째, 바로 영어랑 라틴 문자입니다. 역시 영어가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 이유로 일단 문법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그 주어, 동사, 목적어, SVO 구조 말이죠. 네, SVO. 그리고 알파벳이 26개로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봤어요. 어휘도 거의 100만 개나 된다고 하니 표현력도 섬세하게 할 수 있고요. 100만 단어요? 와,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공용어잖아요. 과학,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인터넷 콘텐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실용적 가치는 뭐 압도적이죠.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라틴 문자는 또 디지털 환경이나 AI 인터페이스랑 잘 맞아서 미래 적응성도 높다고 평가했고요. 그 왜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이 문장 있잖아요. 모든 알파벳 다 들어가는 문장. 네. 네, 그거 보면 참 간결하면서도 정도 전달이 명확하죠.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요. 현재 영어가 가진 이 지배적인 위치가 그냥 뭐 역사적으로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 네?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상 상황에서도 지식 쌓고 또 국제적으로 협력하려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경로 의존성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 그렇죠. 그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이점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인 거죠. 라틴 문자 자체도 워낙 널리 쓰이고 디지털 호환성도 좋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인데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뭔가요? 바로 한국어랑 한글입니다. 한국어요? 네. 한글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 자음 모음 24개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적이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서 배우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뭐 따라올 문자가 없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더라고요. 효율성 만점이군요. 네. 그리고 한국어는 또 그 존댓말 같은 경어 체계 있잖아요. 네, 경어법. 그리고 다양한 조사나 어미 변화로 미묘한 사회적 관계나 감정의 결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확실히 뉘앙스 표현에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요즘 K컬처, 뭐 팬덤이 1억 명 넘는다고 추산된다는데 이런 세계적인 확산이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고 한국의 IT 기술력은 실용성을 더해주고요. 문화적 가치와 실용성까지. 한글의 미래 적응성 이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봐요.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하는 거 효율 되게 높잖아요. 네, 그렇죠. 천지인 생각해보면 네. 그리고 AI가 자연어 처리할 때도 유리한 구조를 가졌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그 한글 창제 원리 자체가 되게 논리적이면서 확장 가능성이 높아서요. 미래에 혹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 좋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독특한 시각이죠. 와, 창제 원리가 미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신선한데요? 네. 공기놀이 같은 단어 하나만 봐도 그 문화적 맥락이랑 소리 조합의 아름다움이 딱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중국어 만다린이랑 한자예요. 아, 중국어와 한자. 예상했던 후보 중 하나네요. 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는 표의 문자잖아요. 네, 그렇죠. 한 3,000자 정도만 알면 일상적인 글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중국어 문법 자체는 또 비교적 단순해서 기본 의사소통 효율성은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 3,000자 배우는 게 시간은 걸리죠. 자료도 그건 인정하고요. 네, 그 한자 학습의 벽은 있죠, 확실히. 하지만 한자 하나가 가진 여러 뜻이 뭐 철학, 예를 들면 논어의 도자 같은 거요. 아, 네네. 깊은 뜻을 함축하죠. 네, 그런 거나 문학에서 아주 깊이 있는 표현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요.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수천 년 역사와 철학,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 이게 엄청난 문화적, 실용적 가치를 준다는 거죠. 한국어나 일본어 어휘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맞아요. 문화적 무게감이 상당하죠. 한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유니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미래 적응성도 갖췄다고 봅니다. 아, 디지털 통합은 이미 완료됐군요. 네. 특히 자료에서는 만약 미래 사회가 좀 더 아시아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자에 그 상형 문자적인 기원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수, 산수라는 글자가 진짜 산이랑 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 시각적인 직관성이 독특한 강점이라는 거죠. 아, 시각적 직관성,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새 언어와 문자가 아주 강력한 후보로 나왔는데 자료에서는 뭐 아랍어나 스페인어, 힌디어 같은 다른 유력 언어들도 검토는 했더라고요. 네, 그 언어들도 사용자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자 배우는 난이도라던가 전 세계적인 사용 범위, 디지털 환경 적응성 이런 앞에서 말한 기준들로 봤을 때는 톱3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의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 기억해야 하고요. 네, 그 기준 하에서의 판단인 거죠. 결국 이 탑3 조합은 각기 다른 강점을 통해서 좀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이요? 네, 영어는 실용성, 글로벌 소통, 한국어는 학습 효율성, 현대적인 표현력, 중국어는 문화적 깊이, 사용자 규모 이런 식으로 서구, 동아시아, 또 고대 아시아 철학까지 좀 아우르면서 기술적인 호환성도 확보하려는 그런 구성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네요. 실용성, 효율성, 문화적 깊이. 네, 그런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재시작 시나리오에서 영어, 라틴 문자, 한국어, 한글, 중국어, 한자가 왜 톱3로 꼽혔는지 자료를 통해 그 이유를 쭉 살펴봤습니다. 효율성, 표현력, 가치, 미래 적응성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각 언어와 문자의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아,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네,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정 언어가 제일 우수하다 이런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냥 가상의 재시작 상황에서 실용성, 배우기 쉬운 정도, 문화적 깊이, 미래 대비 이런 여러 필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자료 기반의 뭐랄까 하나의 재미있는 제안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료에서도 슬쩍 이런 질문을 던지던데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저요? 네, 예를 들어 말로 소통하기 얼마나 쉬운가? 그러니까 발음의 용이성 같은 거요?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치기 얼마나 쉬운가? 이런 다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 기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구술 문화 중심 사회라면 또 다를 거고. 그렇죠.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흥미로운 탐구를 가능하게 해준 귀중한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덕분에 재미있는 생각 많이 봤습니다.